Hi everyone. 이제 오늘 14강 형용사와 비교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벌써 이제 강의가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형용사에 대한 천기누설 구천기 선생님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천기 선생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14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한다. 즉 명사와 절대적 관련성을 가진다 그랬어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명사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오면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에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렇게 명사 바로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직접 가까이에서. 서술용법은 형용사가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관계인데 주로 보어 관계를 뜻합니다. 보면은 The beautiful lady, 아름다운 숙녀가 was my student, 나의 학생이었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과거에 내 학생이었었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고 beautifully lady를 바로 앞에서 꾸며주고 있고 자, she is pretty는 pretty가 바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보어로서 그녀가 예쁘다라고 해서 보어로 설명하고 있고 she made me happ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용법은 바로 앞에서 수식하는 거. 그리고 서술용법은 어떻게? 보어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들은 주로 스펠링 A가 앞에 붙어 있어요. afraid, alike, alive, ashamed, asleep 이렇게.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닮은, 살아있는, 수줍어하는, asleep, 잠들어 있는. 그래서 they are alike, 그들은 서로 비슷하다,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를 사용하는 그 서술 형용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they are alive fish. 이건 뭐냐면은 그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다 그랬어요. 비동사 다음에 있어서 이 alive가 꼭 보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live는 여기서 fish를 꾸며주는 한정 형용사에 해당이 됩니다. 저런 것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정 형용사와 서술 형용사, 어가 붙는 것이 주로 서술 형용사인데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 보어 자리에 있어도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그것은 한정 형용사로 취급이 된다. 한정 형용사의 어수는 뭐냐면 지시, 수량, 크고 작은, 대소, 성질, 신고, 새로운 것, 오래된 것, 재료 명사의 순서다.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이렇게 외웠어요. 지수, 대성, 신, 제명 이렇게 외워두세요. 알겠습니까? 지수, 대성, 신제명, 지시, 수량, 대소, 크고 작다, 신고, 오래됐다, 새거다,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ook at those, 지시, 그 다음에 to, 수량, 그 다음에 small, 크고 작다, new, 오래됐다, 새것이다, stone, 재료, buildings 이렇게 look at those two small new stone buildings. 그래서 저러한 두 개의 조그마한 새로운 돌로 된 빌딩들을 보세요. 이렇게 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그 변칙이 되는 것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 대성, 신제명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사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수 세 단어씩 끊어 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 보면은 우리말로 읽는 게 더 어려워요. 영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려면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62억, 7438만, 9510 이렇게 다 해봐야 돼요. 선생님은 그래요. 그런데 영어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단위가 thousand, 세 번째 단위가 million, 그 다음이 million이에요. 그래서 세 글자만, 세 단위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56 billion, 274 millions, 389,515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컴마마다 단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그 숫자를 읽는데 너무 편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연도는 두 단위씩 끊어 읽는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19하고 89 그러면 19 그 다음에 89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사에 이제 서수사가 나오네요. 서수사라고 하는 것은 서가 차례, 질서할 때 차례의 뜻이에요. 그래서 차례를 지키는 수사인데
자, 부산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한국에서 부산은 몇 번째로 큰 도시다? 두 번째로 큰 도시다. 그래서 둘 하면 투잖아요. 투인데 지금 뭘 썼습니까? second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수를 나타낼 때 조심할 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5의 다섯 번째는 fifth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eight은 h만 붙여서 eighth. nine은 e를 빼고 th에서 ninth. 12는 V가 F로 바뀌어서 12th, 14th 그대로 쓰는데 이거는 40가 40이 나올 때는 U가 빠지죠. 그죠? 40th, 40번째도 마찬가지고 20, 자음 플러스 Y, Y를 I로 고치고 이 TH를 붙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스펠링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죠, 분수. 분수는 위에 쓰는 게 분자, 밑에 쓰는 게 분모죠. 위에는 기수사, 밑에는 서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수사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서수사는 first, second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분자가 둘 이상이면 분모를 복수형으로 한다. 보겠습니다. 3분의 1 하면은 1은 기수사에서 1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서수사에서 이렇게 third 읽어야 되겠습니다. 3는 이거는 2죠. 그런데 여기에 복수가 돼서 thirds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1 그대로 읽고 fourth 혹은 이 넷은 quarter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a quarter. 그 다음에 4분의 3은 3/4ths. 그 다음에 3/4 3/4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분자는 기수사이고 분모는 서수사이다. 궁금하죠?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쓸까?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거는 책을 읽다가 보면은 있잖아요. 책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가 읽는데 더 훨씬 쉽게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그냥 암기하지 말고 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분수를 접하면은 그 문장에서 기수사, 서수사 썼을 때 이해가 훨씬 쉽게 된다는 거 꼭 여러분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책에서 한번 멋있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짜 읽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The 5th of October 이렇게 읽거나 October the 5th 10월의 다섯 번째 그냥 October 5th, 5th October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기타는 odd number, even number가 나와요. 이거 odd number는 홀수를 뜻하고 even number는 짝수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되게 쉽게 선생님이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odd number 이거 5잖아요. 5는 홀수잖아요. 그죠? even number 뭐예요? 2죠. 짝수죠. 이렇게 아시면 되게 편합니다. 자, 고유 형용사 들어갑니다. 고유명사의 복수형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고 복수동사가 쓰이면 전체가 된다. 여러분 시간 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뭐 한국말로 이 설명된 것보다 영어를 직접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더 코리언에 s를 붙여요. 그러면 복수가 돼서 한국 사람들은 industrious 하면 무슨 뜻이에요? industrious 무슨 뜻일까요? 근면한 people 뭐예요? people 사람들이다. no 아닙니다. 여기 관사가 나왔기 때문에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명사편 다시 체크해 보세요. 잘 이해 안 되시면 한국 사람들은 근면한 민족입니다. 자, 여기서 한국 사람들 할 때 여기 s를 붙이고 그리고 더를 붙이면 한국 사람 전체를 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미국 사람들 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 Americans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2번이에요. 나라 이름, 사람 이름이 치음으로 끝나는 경우 그랬어요. 치음. 치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명사편에서 배웠죠. 그죠? 이거의 유성음이 쥐였었죠. 얘네들로 끝날 때는 어떻게 발음이 명사의 복수형에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때 반드시 ES가 붙는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이게 치음인데 끝나는 경우 복수형에 ES를 붙이지 않고 따라서 단복수형이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영국 사람을 나타내면 The English를 그냥 쓰면 돼요. Englishes가 아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사의 복수형에 es를 붙이는 그 쥐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나라 전체를 나타낼 때는 s나 es를 붙이지 않고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그 발음이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선생님도 이건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발음의 규칙들이 한 군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영어를 공부하는 한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발음의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발음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펠링이 아니고. 아시겠죠? 여기 나오네요. 영국 사람들은 are a practical people. 이때 es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many는 뭐 많은의 뜻인데 셀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다 알고겠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many하고 또 반대가 되는 거 아니라 많은 양을 나타내는 경우는 much가 있죠. 동의어는 a lot of, 그 다음에 lots of, plenty of, a number of, numbers of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a number of, numbers of 등은 셀 수 있는 경우만 쓰입니다. 얘는 수나 양을 다 꾸며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수만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many는 수만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는 경우만. 자, many books. 많은 책들이 are on the table.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uch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much 나오겠네요. few부터 나오네요. 자, few 봅니다. few는 또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few 나오면은 정말 짜증이 났었는데 few와 a few가 있잖아요. 그죠? 셀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런데 a few와 few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he has a few friends 그랬어요. a few friends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a few가 2명인지 3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짜증이 났었죠. 근데 a few는 2명에서 3명이고 few는 1명에서 2명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2명에서 3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의 관점이고 few는 똑같이 2명에서 3명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즉 few는 긍정문, few는 부정문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친구의 수는 2-3명 똑같다고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 2번. Not a few, no few, quite a few는 많은의 뜻이에요. There are not a few men in the street.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few는 소수를 나타내는데 not a few, no few, quite a few 하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many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애기였을 때 5살이나 6살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시골에 가서 논에 가서 벼를 뱁니다. 벼를 낫으로 뱁니다. 낫으로. 저는 어머님 손을 잡고 물주전자 하나 들고 일거리를 도와준다고. 그 시골에 가면 막 한 20-30명이 막 벼를 베고 있어요. 저희 집이 이제 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 밥을 가지고 가서 그 일하시는 일꾼 아저씨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고 저는 심심하니까 낫을 가지고 벼를 뱁니다. 낫을 가지고 벼를 베요. 근데 그 낫이 정말 날카롭죠. 그러면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영어 선생이 될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애야, 천기야, 저기 낫 놓고 와서 밥이나 많이 먹어라 그랬어요. 낫으로 벼를 베며 다칠 수도 있으니까 낫 놓고 와서 밥이나 많이 먹어라. 자,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낫, 노, 쿠, 와서 밥이나 많이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not, no, ku, not a few, no few, quite a few는 many의 뜻, 많이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not a few, no few, quite a few. 이거 선생님이 그 네이티브 스피커 미국인 친구한테 가르쳐줬더니 자기도 그렇게 정리는 못했었다고 되게 감사하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few 말고 little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re are not a few men in the street.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only a few, but few도 극소수의 뜻. He has only a few friends. 극소수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few.
난 놓고 많이 먹어라 기억하고 a few는 긍정문, few는 부정문 이렇게 보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자, 201번 much 나오네요. 이제 드디어 much. many의 반대 성향이죠. many는 셀 수 있고 much는 셀 수 없고. 근데 쓰임은 뭐 비슷하죠. 자, 동의어는 a lot of, lots of, plenty. 이거는 셀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다 사용이 가능하다. a number of, numbers of는 안 되겠죠. 자, she has much money. 이때 money를 양으로 취급하는 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수식한다. little이 나오네요. few의 반대 쪽에 있는 거죠. a little 긍정적 표현, little 부정적 표현. a few하고 같은 원리고 I have a little money. 나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자,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저희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영어. not, no, who 와서 밥이나 많이 먹어라. 그래서 not a little, no little, quite a little은 much의 뜻이다. I have not a little money.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교는 서로 다른 물건의 상태나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표현 방법이다. 자, 보시겠습니다. 일반 원칙은 형용사에 ER, EST를 붙이는 건데 선생님이 일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일반 원칙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반 원칙을 모르면은 그 다음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 가장 중요합니다. 자, ER, EST를 붙인다는 거죠. 자, tall, taller, tallest, 키가 큰, 더 큰, 가장 큰, old, older, oldest, 나이가 늙은, 더 늙은, 가장 늙은, long, longer, longest, 긴, 더 긴, 가장 긴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ER, EST 붙이는 거. 알겠죠? 자, 규칙 변화 more, most를 붙이는 경우는 이음절 일부와 삼음절 이상의 단어. 그러니까 삼음절 이상의 단어는 어떻다? 삼음절 이상의 단어는 항상 more, most를 붙인다. 그런데 이음절인 경우 붙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음절인 경우는 active, more active, most active, diligent, beautiful, difficult, interesting 이런 경우는 무조건 more, most를 붙이는데 active 같은 경우는 이음절인데 음절을 나누는 경우는 모음으로 나누면 돼요. 여기 보시죠. 이음절, 이음절. 알겠죠? 여기는 하나, 둘, 셋. 3음절이 됩니다. 아, 에, 이, 오, 우를 중심으로 음절을 나누면 되는 거고, 이음절일 때 무어, 모스를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파생어일 때예요, 주로. act라고 하는 행동하다에 이게 붙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본래 동사나 명사에 붙어서 파생어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불규칙 변화. 잘 기억해두자. 기초가 없는 영어는 고달프기 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무시하는 것들이라 선생님이 특별히 기록을 했어요. 자,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자, better, best 많이 쓰이죠. 과연 이게 good의 비교급인지 well의 비교급인지 여러분 구분을 하라는 거죠. good은 좋은 이런 뜻이죠. well은 잘이라는 부사일 수도 있고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well-being 그러죠. 그때 well은 형용사로서 건강한의 뜻이 됩니다. bad, was, wor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여러분 독해하다가 more가 나오면 얘가 many의 비교급일까 much의 비교급일까 생각하시라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지 영어는 잘할 수 있고 어려운 영어에 갔을 때도 여러분이 챔피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read, less, least, old, older, oldest, old, elder. 이거는 형제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far, farther, farthest는 거리, far, further, furthest는 정도, late, later, latest는 시간, late, later, last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영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별로 어렵지 않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한 새로운 방향을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은 거니까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형용사. 비교할 수가 없대요. 라운드, 둥근 그랬습니다. 둥글다. 자, 둥글면 둥글지. 이게 뭐 더 둥글고 덜 둥글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텅 빈. 더 텅 볐다. 가장 텅 볐다. 그쵸? 자, empty, full, 꽉 찼다. equal, 같다, 더 같다. 그죠? 자, this circle, 이 원은 is rounder than, 저거보다 더 둥글다. 원은 뭐 둥근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급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도. 동등비교 as 원급 했습니다. Mary is as tall as Tom. 메어리는 탐만큼 키가 크다. 메어리와 탐이 as s가 나오면은 앞쪽과 뒤쪽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등비교는 더 낫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Tom is taller than Mary. 탐은 메어리보다 더 크다. ER 붙여서 더 크다. 그래서 우등 비교. 반대쪽은 이제 열등 비교가 나옵니다. less 원급 된. 이건 조금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메어리는 탐보다 덜 크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탐이 더 크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not so as 나오잖아요. 탐이 더 크다. 메어리는 탐보다 더 작다. 알겠죠? 그래서 less than이 나오면 than 이하가 더 몰라몰라 하다. 알겠죠? not so as 나오면은 not so as 이하가 앞에 나온 말보다 더 몰라몰라 하다. 아시겠지요? 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아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몰라몰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몰라몰라 하다. 알겠죠? 자, 더 sooner,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이런 뜻. 더 more, 많으면 많을수록 더 better, 더 좋다. 자, 이때 more는 much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many의 비교급일 수도 있겠죠. 셀 수 없는 대상이면 much의 비교급이었을 것이고 셀 수 있는 대상이면은 many의 비교급이었겠죠. 더 more, 더 merrier는 뭐냐면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즐겁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즐거운 게 뭐가 있나요? 돈일까요? 여자친구일까요? 남자친구일까요? 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선생님한테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게 요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이거 교재 연구하느라고 이게 PPT 만들다 보면 보통 한 단원에 한 3시간, 4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쁘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시간이 많으면 정말 즐겁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제 이 정성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최상급의 의미의 여러 가지 표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나왔어요. 자, 선생님들 심기일전에서 다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어, 그냥 주어 다음에 최상급 all of 복수명사인데 예문을 보겠습니다. Mount Everest, 자, 에베레스트 산은 is the highest, 가장 높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of all the mountains, 모든 산들 중에서. 그래서 of 다음에 이 복수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of 다음에 복수명사. 모든 산들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최고 높다. 알겠죠? 그래서 최상급에는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은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랬어요. 이렇게 최상급 다음에는 in 플러스 단수명사가 나온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복수명사가 나오는 것은 혼자 놓고서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거는 혼자 한 명이 내가 우리 반에서 공부 최고 잘해 의미가 없잖아요. 적어도 3명 이상이 되어야지 최상급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최상급 다음에는 항상 복수가 나오거나 복수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그러는데 세계에 에베레스트 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나온 복수 명사와 이 단수, 인 다음에 단수 명사는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시험제 출제되는 게 뭐냐면은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예요. 그죠? 주어 다음에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가 나오면은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 에베레스트 산은 is higher, 더 높습니다.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산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비교급이지만 에베레스트 산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산보다
높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 높다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가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복수로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는 틀리는 걸로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기억하시고 부정주어 비교급입니다. 자, 해석해보면은 in the world 세상에서 no mountain 어떤 산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산도 없어요. higher than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산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이 세계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 뭐가 다는 거야? 최고 높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정어 비교급 그 다음에 부정어 원급 보겠습니다. 어떤 산도 in the world 세상에서 어떤 산도 is so high as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은 세상에 no mountain, no other mountain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이 어떻다? 최고 높다 이렇게. 그래서 부정어 원급 그 다음에 부정어 비교급이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상급 오브 복수명사 인 단수명사 그런데 비교급 된 any other 부정어 원급 그 다음에 부정어 비교급이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고 이해해 두시고 독해에서 나오면은 완벽하게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자, the last 부정사 나왔습니다.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그는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the last man to tell이 네버의 뜻이 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다. 이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동명사의 관용적용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거짓말을 할 때 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다 해요. 우리 5천만 명이 거짓말 다 할 때 이 사람은 5천만 번째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4번 하물며 더욱더 자 앞에 문장이 긍정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He can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Much more French. 영어를 말하는데 게다가 불어도 프랑스어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 잘하는데 게다가 어떤 것도 잘한다 할 때 much more, still more를 써서 게다가 더욱더 이런 뜻으로 쓰인다. 하물며 이렇게 쓰인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앞에 문장이 부정문이에요. He cannot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없어. much less, much more가 아니고 much less. 게다가 불어는 더더욱 못한다. 그러니까 still less, much less는 나쁜 쪽. much more, still more는 좋은 쪽을 설명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215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은 고급스러운 건데 이것도 이해해야지 그 외에 비교들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자, no more than은 only의 뜻이에요. 그죠? 단지. 그래서 he has no more than $100. 그는 단지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넘을까 안 넘을까? 안 넘겠죠. 그렇죠? 자, no less than은 as much as니까 he has no less than $100. 그는 약 $10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10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t more than은 at most 해서 기껏해야 he has not more than $100. 약 기껏해야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100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해봐야 $100가 되겠네요. 자, not less than은 at least 그래서 he has not less than $100. 약 적어도 $100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선생님 이거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정말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텐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no more than only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혼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no more 했어요. 해보세요. 자, no more 했어요.
no more 하면 남는 발음이 오가 남아요. no more니 이렇게 외웠어요. 알겠습니까? no more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노래 해보세요. 노래 하면 에만 나와요. no less as. 똑같은 거. 알겠죠? 같은 거. no less than. 자, 그 다음에 not more than은 이렇게 했어요. 이거 두 개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a를 썼어요. 그러면 at most 이렇게 되죠. 알겠죠? 별짓 다 했습니다. 선생님 영어 공부하려고. 그 다음에 not less than은 지우고 a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쓰면 at, 그 다음에 least, at least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19번 보겠습니다. 비교급 강조. 자, even far much still al라. 비교급을 꾸며주는 건 이 책은 heavier than that one. 저 책보다 더 무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무겁다 해서 비교급이 나왔는데 이걸 꾸며주기 위해서 이 책은 저 책보다 훨씬 더 무겁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much를 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even far much still allat을 쓰는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very를 씁니다. 그래서 this book is very heavier 이렇게 쓰면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교급을 강조할 때 그 앞에 very를 쓰면 그 문장은 어떻게 된다? 배려버린다. 알겠죠? 그 문장은 배려버립니다. 그래서 비교급 앞에 very를 쓰면 문장이 배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even far much still allat인데 암기해야 되겠죠. 이거 암기하는 법도 선생님이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파마를 한 친구가 와서 물어봅니다. 이번 파마 스타일 어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번 파마 스타일 어때? 이것이 바로 무엇을 꾸며준다고? 비교급을 꾸며준다고. 자, 비교급을 꾸며주는데 이번 파마 스타일이 아니고 뭘 쓴다고? very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 문장은 배려버린다, 버린다, 쓸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0번 최상급 강조. 최상급은 far by far much가 최상급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is book is by far the most interesting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흥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상급을 썼는데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정말로 모든 것 중에서 정말 가장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최상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 잘 들으셨죠? 형용사의 요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this watch, 이 시계는 is 블라블라 than that one. 비교급 나오네. 저거보다 이 시계가 더 좋다 그랬네요. 그러면은 비교급 2번 farmer style 어때? 그래서 far better가 답이 되겠네요. 비교급에 더 붙일 수 없죠. 자, better가 비교급인데 뭐가 또 나왔어요. ER을 두 번 쓴 거나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by far는 최상급을 꾸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서투게 만들어갖고 이 모양에 잘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 found 6 mistakes. 나는 6개의 실수를 발견했어요. 6개의 줄에서. 동수의 줄에서 이런 뜻이에요. 같은 수의 줄에서. 그래서 as many를 쓰면 답이 되고 as much는 동량의 이런 뜻이에요. 같은 양. 알겠죠? as much, as many lines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onversation 생활영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신에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렇습니다. Hey Amy, I was invited. 내가 초대를 받았어. To be a judge. judge는 그 심판이죠. 심판으로서 초대를 받았어. For the beauty contest. 미인 컨테스트에서 자기가 심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미인 테스트에서 심판이 될 정도면 한번 선생님도 한번 해볼 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Come on. 야, 근데 you are pulling my leg. 너 내 다리 잡아다니는 거 아니야? 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니야. honestly. 정말이야.
Do you really think that I'm trying to fool you?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I am trying to fool you. 너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trying, 노력하고 있다고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Well, you've told me, 너는 you have told me, 나에게 foolish한 이야기들을 말해왔었잖아, before, 전에 너는 나한테 좀 나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pulling my leg는 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make fun of 하면은 놀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 그랬네요. 선생님 지금 이거를 grandmother로 읽을 뻔 봤어요. My grandma. 나의 문법은 is okay, 괜찮아. But my vocabulary. 나의 어휘 실력은 isn't good enough.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문법은 잘하는데 단어 실력이 좀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Why don't you try reading some storybooks? 자, why don't you는 너 뭐뭐 하지 그래 그런 뜻이에요. Why don't we 하면 우리 뭐뭐 할까 이런 뜻이고 Why don't you 하면 너 뭐뭐 하지 그래. Try reading 독서하는 거 시도해보지 그래. Some storybooks 몇몇의 이야기책을 한번 읽어보지 그러니 그러니까 reading 독서는 읽는 것은 can be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있거든. 그러니까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 책을 읽어라. 상당히 좋은 이야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맞아. 그래서 나는 뭐 할 거야? 책을 읽으려고 계획하고 있어. I plan to read a lot of storybooks. 많은 이야기 책을 읽을 계획이야.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I'm going to read a lot of storybooks. 나는 더 많은 책들을 읽을 예정이야. 그랬어요. 근데 1번과 2번이 같은 뜻이에요. 3번 I dislike reading. 나는 읽는 것을 싫어해. A lot of storybooks. 많은 이야기책을 읽는 것을 싫어해. I've decided. decide 나왔죠. decide. 부정사에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서 배웠던 decide. 미래를 의미하죠. 결정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입니다. To read a lot of storybooks. 많은 storybooks를 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맞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맞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으면 1번하고 땡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도 보면은 1번으로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밑에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교정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한 거죠. 이렇게 선생님 책은 실수도 살신성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쁘게 봐주시고 반드시 문제 반드시 정말 잘 읽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1번으로 답이 되고 있는데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words and phrases 단어 외워라. 일단은 외워라. 외우고 난 다음에 단어는 좀 선생님이 팁을 말씀드리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 뜻이 있어요. 보통 사전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뜻이에요. 특히 영영사전을 보면은 어떤 단어를 찾았을 때 처음에 나오는 첫 단어를 외우시면은 그 나머지 단어들을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첫 단어를 가지고 처음에 나온 뜻을 가지고 독해를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처음엔 외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온 단어를 외우고 독해에 가서 응용을 해라. 그러면 단어 실력이 상당히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좀 낮다 보니까 일단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Who will explain these things to us?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누가 설명해 주겠는가 그랬어요. 누가 will help us?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우리가 뭐 하는 걸 keep abreast of the latest discoveries. 가장 최근에 발명되어지는 것들과
keep abreast 오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새로운 사상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뒤처지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books, 책들 그리고 또 책들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책을 읽어라 그런 이야기고 책이 최근에 발견된 것들과 keep abreast of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래서 뒤떨어지지 않다.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은 그랬습니다.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은 자, 그가 말을 했었던 것은 관계대명사예요. were things 것들이다, 것들이었다, of no value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이었다. 그가 조언을 해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전혀 가치 없는 전부 무슨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invaluable은 이 valuable 하면 가치 있는인데 in 하면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가치 없는이 아니에요. invaluable 잘 알아두시고 이 valueless는 가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가치 없는.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고 priceless는 역시 price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very valuable은 가치 있는. 그러니까 2번만 빼고 1번, 3번, 4번은 다 가치 있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reading comprehension 속담 격언 문제. 이런 문제 틀리면 너무 억울하지요. 다음 글이 시사하는 것은 man. 자, 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인류는, 인간들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들은 has conquered, 정복해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has conquered, 정복을 했어요. 마운트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을. 그러나 you must not think, 너는 그것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was done,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복이 was는 행해졌다고 in a day, 하루에, in a day, 하루 만에 에베레스트 산의 정복이 was done, 행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0 years of hard fight for the conquest. 자, 그 정복에 대한 정말 힘든 싸움에 30년이, 즉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30년이 lie, 놓여 있습니다. behind the success. 그 성공의 뒤에 30년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는 lie예요. 놓여 있다. 알겠습니까? 거짓말하다 아니고 놓여 있다. 그 다음에 주어는 30 years. 왜냐하면 s가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수가 주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30 years. hard fight가 주어면 여기에 rise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의 정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30년의 정말 hard fight, 힘든 그런 싸움, 노력 끝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가 invention, 발명의 어머니이다. 자, 에베레스트 정복이 우리 인류에게 필요했었던 건 아니죠. 이거는 어떤 그 도전의식, 프론티어 마인드, 개척정신 이런 것들의 한계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그 모든 구름은 은빛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빛 줄기라고 하면 햇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모든 구름에도 구름이 지난 뒤에는 햇빛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고 견뎌라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like father, like son 이건 부전자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알맞은 것은 I'm worried. 난 걱정해. worried 걱정해.
about the result of my trial. 나의 시도의 결과에 대해서 나 지금 걱정하는 거야. 내가 뭘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될까 봐 나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you did your best.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잖아. 최선을 다했잖아. 그걸로 된 거야. 이런 뜻이겠죠. Man proposes. 인간은 제안을 하고 God, 신이 disposes. 신이 처분을 한다. 그 인간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신이 해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맡겨라. 이게 답이 되겠죠. 결과를 낙관하지 마라. 걱정한다니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 말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는 일은 불완전하다. 초조함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자,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하늘의 뜻에 맡겨라. 진인사 대천명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격언이 주는 교훈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스왈로우 한 마리의 제비가 스왈로우는 삼키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는 제비입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doesn't make a summer. 여름을 만들진 않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여름이진 않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라. 즉 뭐하라? 속단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격언이 주는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after storm. 자, 폭풍 후에 comes a calm, 고요함이 온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것이 온다? 고요함이 온다니까 평화가 온다니까 좋은 것이 온다. 그러니까 고진감래 이런 뜻이 답이 되겠어요.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thanks for listening.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자, 형용사 비교 부분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서 이제 거의 여러분의 문법이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완벽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 문제를 격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선기누설의 구천기 선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